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유시민도 좌파 진보 쪽에서 계속 활약해왔지만 진짜 약자 편이 된 적이 없어. 이재명은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약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인데, 유시민은 노무현 정권 때 보건복지부 장관 하면서 의료 민영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상정하고 이랬던 야. 근데 유시민은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청년들과 함께 그때부터 취업이 문제였잖아, 청년들은. 근데 약자들 취업을 하려는 청년들 입장이 돼서 뜨겁게 걱정해주고 배려해주는 이런 발언이 아니라 스스로 멀티플레이어 되라고, 스펙 여러 가지 많이 쌓여서 네가 실력이 좋아야지 취업이 되는 거라고, 청년 실업 각자가 해결해라. 성년의 날 간담회에서 청년들 앞에 두고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니네들 스펙 잘 쌓고 멀티플레이어 되라고, 취업은 각자 책임이라고. 제가 하는 정치는 어떤 가치 실현을 위한 정치지 누군가를 위한 정치는 저는 안 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정치, 약자 민중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 건 상식인데, 상식을 파괴하는 기득권의 바지 상모 정도 되는 이라고 스스로 밝혔네. 정치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최종 지향점은 당연한 건데, 누군가를 위한 정치는 저는 안 하겠대요. 청년들 알아서 취업 챙기래, 이런 언급에 대해서 비판 많이 받았었어. 집권당의 경제 성장률을 2%로 추락시키니까 우리가 취업 못한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열린우리당이 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2만 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당선된 집권한 사실을 모르십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이해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력의 핵심이었던 유시민이 취직을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도 마냥 개인의 문제로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비난 되게 받았었지. 취업에 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거예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보 제공뿐이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민주주의 발휘하면서 권력누리가 서민층 약자 대변한다고 민주당 쪽에 줄 섰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기득권 되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보 제공밖에 없대. 각자가 취업은 알아서 하시래. 빈곤 문제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빈곤층 유권자 탓으로 돌리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영리병원을 허용했지. 미국식 영리병원. 여기저기 법안을 지가 발의했잖아, 노무현 정권 때.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시켜서 케이블 TV에 24시간 보험 광고 나온다, 대기업 보험 광고들.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시키는 시작점이 유시민이었다고. 그래서 보건의료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정책 근거도 없고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제시되고 있다. 유시민은 밀정짓을 계속한 거야. 수십 년간 뿌락치 짓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를 했어요. 의료 서비스 산업화 한다는 거. 국민적 저항이 심했었는데 2004년 말에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리 진료를 할 수 있게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한 게, 노무현이 이런 거 하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기득권과 한패인들이 그거 밀어붙여서 영리병원 설립 허용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제주도의 외국인 투자병원에 내국인 영리 진료 허용하고 우리나라 네 곳에서 미국식 영리 의료가 시작이 된 게 유시민이 한 업적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였어, 의료 민영화가 차곡차곡. 그래서 네 곳의 영리 의료 체계를 장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윤석열 정권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야. 의료 민영화 문재인 때도 윤석열 때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의대 증원한다 하면서. 그래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 개정안 61조 발의하면서 의료 민영화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야. 유시민 취업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어, 분명히. 지금 학생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안에 있어서 어떻게 학생들이 대책을 세워야, 어떻게 해나가야 더 좋은 위치에서, 더 나은 위치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공존이라는 그 의미를 꿈꿀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대답해야 되는 게 대학 졸업자 혹은 청년 실업 원인과 대책 이런 문제인데요. 방법이 있으면 왜 이렇게 문제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산업국가에서 전부 다 고학력 청년층 실업이 큰 문제로 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 투자는 투자 중에서도 리스크가 가장 높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를 하고 있지만 저는 누군가를 위한 정치는 안 하거든요. 제가 하는 정치는 되도록이면 원칙적으로 어떤 가치 실현을 위한 정치지, 누군가를 위한 정치는 저는 안 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취업에 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겁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교육 투자를 할 때 장차 어떻게 전망된다, 상황이, 이런 점에서 정보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투자가 잘못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부작용을 좀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그런 완충 장치를 만드는 것, 이런 정도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정부가 특정한 대학생들을 어디에 취직시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 이것은 저는 현대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국가의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자고. 이재명은 국가의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든 어필을 하고 알려주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해왔어, 지금까지. 어떻게든 청년들 취업 완전히 해결을 못하더라도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국가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이라도 전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근데 이렇게 싹 잘라서 니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재명은 이게 취업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세금을 아끼고 아껴서 청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었다고. 취업 실패로 자존감이 바닥이 난 청년들, 경기도에서 면접비를 응원을 하겠다. 면접 지원 서비스, 정장 없는 청년들 이거 빌려주겠다. 헤어 메이크업 사진 촬영 지원하겠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 해주겠다. 전문가가 모의 면접 코칭 서비스 무료로 제공하겠다. 경기도 차원에서. 면접 수당도 주겠다. 청년 면접 수당이라고 18세에서 39세까지 경기도 거주 청년들 면접 수당이라도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거 알지 이재명도. 하지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는 다 도와주겠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이끌고 크게 취업 잘 되게 만들 사람이지만 경기도 지사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수는 없기에 세금 아끼고 아껴서 청년들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응원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라도 전달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야 이재명은. 이재명은 이런 언급했잖아. 나는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사람이다. 돈과 권력 누리려고 했으면 국민의힘 쪽에 예전에 줄 서서 꿀 빨았어 이재명은. 능력도 좋은데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탄압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이재명이. 국민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거 하나로 정치를 변함없이 하고 있는 사람이야. 잘하기 경쟁하자고 변함없이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의 변함없는 주장이 이제 꽃을 피우기 직전 상황까지 왔어. 이재명의 당대표 연임 출마 선언하는데 선언문을 적폐 언론들이 속보로 보도를 하고 일면에 보도를 해주면서 이재명의 그 변함없는 민중 챙기기, 약자 챙기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이게 꽃을 피우기 직전 상황이야. 정말 이건 대단한 업적이다 이재명이. 이재명은 일을 하고 싶어해. 윤석열은 술만 처먹는 아무런 생각도 없느라고. 민중들을 위한 마음 없어. 아무것도 몰라. 지혜 마누라 장모는 돈을 헤쳐먹고 불법을 저지르고 다니고 있고 이재명을 뽑아야지. 이재명이 천재 행정가로 일을 잘하니까 민중들을 행복하게 해주니까 약자만 행복하게 해준 게 아니라 가진 자도 만족하는 세상 만들고 싶어하는 게 이재명의 정치 철학 대동세상이니까. 이재명은 청년들의 마음을 알아. 청년들은 특혜를 원하는 게 아니다. 공정한 세상을 원한다는 거를 2021년부터 알고 있었고 청년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되돌리기 위해서 변함없이 노력해왔고 이제는 청년들이 다음 대선에선 이재명을 알아봐 줄 거라고 기대를 해봐. 청년들은 진보, 보수라는 이분법적으로 정치판을 나눠서 진영 대립하는 거를 거부한다. 이걸 알아 이재명은. 나도 fem코다 DC인사이드다 청년들 보는 커뮤니티 많이 보면서 청년들 민심을 완전히 나도 파악을 했어. 이재명은 이미 알고 있더라고 예전부터. 청년들은 쓰레기라서 윤석열을 찍은 게 아니라 문재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홧김에 찍은 거야. 취업도 안 돼. 경제도 안 돌아가. 사업도 안 돼. 페미로 세상을 분열시키고 각종 직업별 갈등, 지역별 갈등으로 세상을 갈리갈리 분열시키고 그래서 현명하게 홧김에 찍은 건데 그거를 잘했다고 내가 칭찬해주고 싶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청년들의 심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 우리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재명 정권을 창출을 할 수가 있지. 청년들은 진영 대립 이런 거 싫어해. 진영 이런 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일 잘하면 뽑아주고 못하면은 안 찍는 사람들이야. 그게 정말 민주적인 투표 방식 아니냐? 저는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기회가 많던 시대를 살았다. 맞는 얘기야. 우리 기성세대 40대 50대 이상 세대들은 가난도 겪은 세대도 있고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하면 대가 보상은 주어지는 세상이었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었고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취업 자체가 힘들어. 아빠 백 엄마 백 금수저 집 아니면 흑수저 집안 아이들은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취업도 못하고 개천에서 용나는 창구 자체가 막혀버리는 세상이라고. 월급 저축해서 서울에 집 못 사. 대기업 경쟁률은 100대1, 200대1이야. 예전 40, 50대들은 좋은 대학 나오면 학점이다 뭐다 스펙 개념도 없었어요. 40, 50대. 좀 좋은 대학 나오면은 졸업장만 따면 웬만하면 취업 다 됐어. 힘든 시기도 분명히 있었지만 IMF 같은. 지금 청년들은 아예 막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청년들의 그 마음을 기성세대들이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야지 이재명 정권 어떻게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서슬퍼런 군부 독재가 계속되고 제도적 민주화가 불비해 민주화가 잘 안 된 시대였지. 지금보다 불공정은 훨씬 많았지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데는 모두 주저함이 없었다. 예전에 7,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희망이란 게 있었어. 열심히 살면 우리가 마이카 시대, 폰이다 이런 것도 살 수 있고 가전제품도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꿈이 있던 시기인데 지금 꿈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고. 막막하지. 아무리 죽어라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취업을 해도 이 돈으로 내가 서울 시내에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20억, 30억 되는 걸? 꿈과 희망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로또다, 비트코인, 가상화폐다, 스포츠 토토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대박을 꿈꾸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 주식 투자한다고 하고. 청년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자기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예전에는 가능했다. 근데 지금 청년들이 사는 세상은 너무 다르다. 열심히 일해서 대출받아 집 사고 결혼하는 공식은 이미 깨진 지 오래다. 사회의 성장판이 예전 같지가 않다. 선택지가 줄었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신문지에 가까운 세습 자본주의가 심화됐다. 이재명은 알아 지금 청년들의 심정을. 진정으로 청년들을 챙기고 가슴 아파하는 이재명을 알아봐줬으면 좋겠어. 청년들도 언론개혁이 제대로 됐다면 청년들이 몰빵으로 이재명 지지했을 텐데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는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식과 비트코인에 열중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기회의 총량이 적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그만큼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세대 갈등, 성별 갈등은 이 같은 시대적 환경 조건과 맞물려 있다는 설명이다. 성별 갈등은 존재하는 갈등이라며 여론조사를 통해 2030 세대가 뽑은 가장 큰 사회 갈등으로 꼽힌 지 몇 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우리 사회가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성별 갈등은 페미 타령해서 세상을 분열시킨 문재인 정권을 뒤로 돌려 깠어요. 이재명이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정치인인지 이걸 읽어보면 알 거야.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를 눌러오지만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력서 150여 장을 남겨두고 원룸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 청년을 잊지 않겠다. 공과금이 든 봉투와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송파새 모녀를 잊지 않겠다. 경제적 어려움에 생업도 생명도 포기하신 자영업자분들을 잊지 않겠다. 이재명은 청년들이 이력서를 150여 장이나 쓰고 자살한 이거 잊지 않겠다. 송파새 모녀가 아끼고 아껴서 살았지만 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거 잊지 않겠다. 오늘의 가난보다 더 두려운 건 내일도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는 삶이다. 희망이 없는 삶이라고. 청년들, 약자들, 서민들은 반드시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사랑하는 국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해본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더 공정하고 더 깨끗하고 더 부강한 대한민국 오늘부터 만들어가겠다. 이재명이 하겠다. 대선 출마 선언 중 일부분인데 이런 사람은 못 알아보는 걸까? 왜 민주당에서는 문재인과 친문 수박들은 이재명을 죽이기만 해왔을까? 이런 약자들, 민중들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을 이재명을 맘먹고 문재인의 민주당이 도와줬으면 압도적으로 대통령 될 수 있는 판이었어요. 근데 이재명을 도와줄 리가 없지. 이재명은 청년들,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어떻게든 고생 안 하게, 효율 좋게, 신명나는 대한민국 만들려고 노력해. 청년들을 위한 3대 공정정책 사법고시 부활시키겠다. 맞아. 지금 러스쿨 제도는 부익부 빈익빈, 강자들은 더 돈 써서 좋은 러스쿨 가서 변호사 되고 공부 잘하는데 돈 없는 집 아이들은 러스쿨도 못 가. 학비도 비싸고 러스쿨 가려면 4년제 대학 나와야 되는데 노무현과 같은, 이재명과 같은 개천에서 용나는 이런 세상을 단절시켜 버리려고 했던 게 노무현 정권이었어. 이게 노무현도 압력을 받았는지 그런 러스쿨을 시작하게 된 것 같은데 조국도 러스쿨을 찬성하고 밀어붙이더라고. 사법고시 부활시켜야지. 정말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청년들이 마지막으로 사법고시라도 공부해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게끔 꿈과 희망을 줘야지. 정시 확대하고 정시 같은 거 많아야지. 예전에 학력고사 시절로 갔으면 좋겠어.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의 입시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정시다 수시다 별의별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써서 대학교 논문을 공동 저자를 했네, 무슨 인턴을 했네,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잘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세상 만들어야지. 공정 채용하겠다. 청년들 챙겨. 청년을 만나는 일정이 많습니다. 매번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이재명이 뭘 청년들한테 미안하다고, 적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인데 이재명이 안타깝고 송구해야 해. 청년들한테 절박하지 않은 청년이 없고 사연 없는 청년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는 삶, 희망이 없는 미래 속에 청년들은 차별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편을 갈라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 경영을 책임진 민주당과 현 정부의 불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이재명이 사과할 일이 아닌데 그냥 미안하대. 이재명은 윤석열, 문재인 이런들이 미안해해야 할 판인데. 노동시간 줄이자. 주 69시간 노동. 시민의 삶을 위태롭게 한다. 일 많이 시킨다고 해서 경제가 잘 돌아간 거 아니야. 노동시간 줄여야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일의 능률도 오르고 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야지 소비도 늘어나. 전국의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하신 분들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조삼모사로 바라보면 안 돼요. 노동시간을 줄여야 경제가 살아요. 소비할 시간이 늘어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쓰니까 잘 쉬어야 일을 잘하고 잘 놀 수 있죠. 피곤해 죽겠는데 못 놀러 갑니다. 돈 더 벌어봤자. 최장 노동시간, 최고 과로사 국가인 대한민국. 이제 건강한 삶, 워라밸이 중요합니다. 69시간 이거 너무 길어요. 주 4.5일째 하자. 직장인 지갑은 그대로 월급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주 4.5일째 하겠다. 이재명 주 4.5일째 하면 금요일 오전 근무만 하고 전국에서 여행 가고 회식하고 외식하고 놀러 다니고 관광 다니고 전국적으로 내수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소비할 시간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김대중 때 주 5일제 한다고 난리 치고 경제 망한다, 회사 망한다 했다들 주 5일제하고 오히려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좋아졌어요. IMF를 극복하는 큰 기폭제 중 하나가 주 5일제 전환이었습니다. 주 4.5일제 하고 2035년까지 주 4일제 정착시키겠다. 이재명 급진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아요. 주 4.5일제는 일단 시작을 해봐야 돼요. 금요일날 오전 근무하고 점심때부터 직장인들 회식하고 여행 가고 얼마나 좋아요. 경제가 잘 돌아가죠. 전국의 자영업자들 매출 올라가고 연애할 시간도 늘어나고 체력이 보전이 되면 청년들도 연애를 할 생각을 하죠. 쉬게 되면 체력이 늘어나고 월급 그대로인데 주 4.5일제 되면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자 여자친구랑. 그럼 출산율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정신건강도 좋아지죠. 당연히. 맞습니다. 지금 우울증 공화국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통계를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증 환자,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게 한국이 아닌가 싶어요. 우울증 공화국입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괴롭고 힘든 분들 많아요. 근데 주 4.5일제하고 기본소득 뿌리고 이러면 세상이 좀 여유로워져요.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 자체가 민족성이 원래 여유롭고 해악이 있고 정이 많은 민족이었는데 일제가 100년 이상을 세뇌 선동을 시키고 헬조선을 만들어서 정신적으로 괴로워지는 거죠.